할망구가 뭘 쳐다봐? 영희는 그저 가볍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훈련을 받았던 그녀였으니까요. 저런 늙은이는 보기만 해도 짜증 나네. 난 늙어도 저렇게는 안 늙는다고? 영희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등산객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피해 갔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그들 앞을 지나가면서도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던 그녀의 본능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과연 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영희 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서울 근교의 명산에 홀로 오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72세 김영애 씨의 등산화가 흙길을 밟을 때마다 매일 같은 리듬으로 자갈이 사각거리죠. 산에 오르는 그녀의 호흡은 고르고 허리는 곧게 펴져 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단한 체력을 자랑하는 영희 씨는 산을 오를 때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네요. 영희 씨,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네요. 산 초입에서 만난 단골 등산객의 인사에 영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하루는 충만해집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산길에서 그녀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정상을 향해 나아가죠. 누가 봐도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는 영희 씨,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청와대 경호원으로 활약했던 숨겨진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스러운 임무와 위험천만한 상황들 속에서 국가 요인들을 경호했던 그 시절이 지금은 먼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그저 산을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 같군요. 모자와 등산복으로 단정하게 차려입은 김영희는 등산 중에 마주치는 풀과 나무, 새들의 지저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의 예리한 눈빛은 산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전경을 훑어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깊이가 있어요. 산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산 초입에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영희 씨의 평온한 아침을 방해했습니다. 얼핏 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5명이 등산로 입구에 모여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그들은 등산을 하러 온 이들보다는 술이 덜 깬 채 빈둥거리는 건달들처럼 보였죠. 야, 저기 저 여자 혼자 등산 간다. 어디 저렇게 혼자 다녀도 되나? 그중 한 명이 혼자 등산하는 젊은 여성을 향해 불쾌한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들을 살피면서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훈련된 그녀의 직감은 저 무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백하게 그들 옆을 지나갔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건달 중 하나와 영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깡패는 눈살을 찌푸리며 불퉁스럽게 내뱉었어요. 할망구가 뭘 쳐다봐? 영희는 그저 가볍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훈련을 받았던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예리한 경계심이 숨겨져 있었죠. 저런 늙은이는 보기만 해도 짜증나네. 난 늙어도 저렇게는 안 늙는다고. 건달들의 조롱 섞인 말이 등산로를 울렸으나 영희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오랜 세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쳤던 그녀에게 이런 시비는 그저 바람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희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이 산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을요.
산길이 점점 가팔라지면서 영희는 자신만의 일정한 호흡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런 가파른 산길도 그녀에게는 편안한 산책로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평화로운 산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욕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아침 고요함을 깨뜨리는 그 소리의 주인공은 아까 산 입구에서 봤던 5명의 건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등산객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피해갔습니다. 특히 혼자 등산하는 여성들은 그들의 눈빛을 피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죠. 야, 저기 혼자 가는 아가씨 좀 봐. 같이 산 구경하자고 하면 어떨까? 건달 중 하나가 앞서가는 젊은 여성을 가리키며 낄낄거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 여성을 향해 휘파람을 불어대며 불쾌한 시선을 던졌어요. 그 모습을 본 영희의 눈빛이 한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거 훈련받았던 그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 했죠. 영희는 천천히 그들 앞을 지나가면서도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던 그녀의 본능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을 유지한 채 담담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이 할머니,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오르시면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건달 중 한 명이 조롱조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죠.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강인함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30년 동안 그녀는 국가 요인들의 안전을 책임졌던 베테랑 경호원이었으니까요. 이봐. 할망구가 우리를 무시하네. 다른 건달이 영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숨결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영희는 그저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건달들은 오히려 더 흥분한 듯했죠. 뭐야, 말도 못해? 벙어리야? 그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지만 영희는 그저 태연하게 그들 옆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달 중 가장 키가 큰 남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어요. 아줌마, 우리 좀 봐줘요. 심심해서 그래요. 영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켜주세요. 단 2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순간 건달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죠. 오호라, 할망구가 무섭게 나오네. 어쩔 거야, 우리가? 다른 건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영희는 담담하게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산을 오르는 다른 등산객들은 그 광경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직접 나서서 말릴 용기는 없어 보였죠. 영희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원칙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절대 먼저 나서지 않는다. 청와대 경호원 시절부터 지켜온 그 원칙은 지금까지도 그녀의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산 중턱으로 오르는 길, 건달들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이제 담배가 들려 있었어요. 영희는 그 모습을 보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네요. 오늘은 분명 평화로운 산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산 중턱에는 크고 선명한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건달들은 그 표지판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그 앞에 모여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야, 여기서 피우면 더 꿀맛이지. 공기 좋은 데서 담배 피우는 게 진짜 감성 아니냐? 그중 리더처럼 보이는 남자가 라이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다른 건달들도 웃으며 담배를 입에 물었죠. 그들은 등산로를 가로막은 채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등산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코를 막은 채 비좁은 길을 비집고 지나갔어요. 영희는 그 광경을 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하얗게 피어오르는 모습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중요 인물을 경호하던 중 벌어졌던 그 참혹한 사건이 떠올랐죠. 당시 그들은 산속에 있는 안전가옥으로 요인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죠. 하지만 누군가 버린 담배 한 개비가 건조한 낙엽 위에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불길은 사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영희는 3명의 동료를 잃었죠. 그들의 비명이 아직도 그녀의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 후 영희는 담배 냄새만 맡아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괴로워했어요. 정신을 차린 영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와 경험이 담긴 단호함이 깃들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건달들 앞에 섰죠. 이봐, 젊은이들. 산불나면 어떡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인했습니다. 건달들은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등장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곧 비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담배예요. 화염방사기 아니고. 건달 중 하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킬킬거리며 웃었죠. 하지만 영희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길에 휩싸인 산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산불은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돼. 여기는 금연구역이네. 영희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건달들은 그저 더 크게 웃을 뿐이었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리더격인 남자가 말하며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영희를 향해 연기를 내뿜었어요. 다른 건달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죠. 그 모습을 본 영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건달 중 한 명이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후 손가락으로 튕기듯 담배를 던졌습니다. 불씨가 반짝이며 낙엽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희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공중에 떠 있는 담배를 태권도 뒤돌려차기로 불을 꺼버렸습니다. 뭐야? 건달들은 눈을 크게 뜨고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움직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순발력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네, 할머니. 그쪽으로 날아간 것 같았는데.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 가장 젊어 보이는 남자가 도전적인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천천히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 번 더 해보실래요? 그의 도발적인 말에 다른 건달들도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희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담배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바람에 휘날리면서 영희의 얼굴을 스쳤죠. 그 순간 영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엿보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담배는 꺼. 영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타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한 채 더욱 도발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그들은 일렬로 서서 영희를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었죠. 담배 연기가 영희의 얼굴을 감싸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온했던 눈빛 속에 예리한 빛이 스쳐 지나갔고 그 눈빛은 수십 년 전 청와대 경호원 시절의 날카로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건달들은 노인이 보여주는 이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좀 그냥 놔주시면 안 돼요? 재미로 하는 건데. 건달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어요. 영희는 천천히 등산 스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정확하고 계산된 움직임이었죠. 수십 년간 몸에 밴 훈련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건달들은 여전히 그녀를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만 보고 있었어요. 이봐, 젊은이. 산에서 담배는 위험해. 특히 이렇게 건조한 날씨엔 더더욱 그렇지.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킬킬거렸죠. 그들 중 가장 건장해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그는 영희를 비웃듯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후 도발적으로 그녀의 발 앞에 담배꽁초를 튕겼습니다. 담배꽁초에서는 작은 불씨가 아직 살아있었고 마른 낙엽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공중에서 담배꽁초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불씨를 완벽하게 꺼버렸죠. 그 모든 동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뭐지? 담배를 튕긴 건달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건달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본 것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 방금 뭐였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영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담배꽁초를 자신의 등산 가방 작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쓰레기는 꼭 가지고 내려가는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죠. 운이 좋았을 뿐이야. 건달 중 한 명이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저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어요. 그 미소가 더욱 건달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미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미소 속에는 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할머니? 다른 건달이 도전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후 이번에는 더 멀리, 더 빠르게 담배꽁초를 튕겼어요. 꽁초는 곡선을 그리며 영희의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영희의 몸이 가볍게 움직이더니 공중에서 담배꽁초를 또 한 번 낚아챘습니다. 마치 오래된 무협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72세 노인의 움직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마술인가? 건달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표정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영희는 여전히 침착하게 두 번째 담배꽁초도 가방에 넣었죠.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떻겠니? 영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건달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좀 갑갑하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영희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이 산은 모두의 것이야. 그리고 산불은 모두에게 위험해.
특히 너희같이 어린 생명들에게는 더더욱. 건달의 리더는 영희의 말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경멸과 함께 위험한 기색이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좀 내버려 두실래요? 영희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안타까움처럼 보였죠. 그럼 할 수 없네요. 리더가 고개를 끄덕이자 5명의 건달이 천천히 영희를 둘러쌌습니다. 산길은 좁았고 그들은 영희의 모든 퇴로를 막아섰어요. 지나가던 등산객 몇몇이 이 상황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5명의 젊은 건달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으니까요. 영희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십 년간 위험한 상황에서 단련된 프로페셔널의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죠. 마지막 기회야. 이제 그만두렴. 영희의 말에 건달들은 더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5명의 건달이 영희를 둘러싸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고 그녀의 자세는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수십 년간 몸에 배인 청와대 경호원의 본능이 되살아난 것이죠. 할머니, 사과하시면 봐드릴게요. 리더격인 건달이 비웃으며 영희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영희의 몸이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였고 놀랍게도 그녀의 손이 건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뭐야? 나머지 건달들이 놀란 눈으로 외쳤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모든 동작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2번째 건달이 주먹을 휘두르자 영희는 손쉽게 그 공격을 피한 후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그는 허무하게 1번째 건달 위로 쓰러졌습니다. 이 미친 할머니가. 3번째 건달이 양손으로 영희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공격을 한 손으로 막아낸 후 정확한 지점을 누르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죠. 경호원 시절 배웠던 급소 공격이 아직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야, 같이 덤벼. 남은 2 건달이 동시에 영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몸을 돌리더니 2 사람의 공격을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2 손으로 정확히 그들의 목덜미를 가볍게 쳤어요. 그 순간 2 건달은 마치 다리에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5명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한 노인 앞에서 모두 제압당한 것이죠. 그들은 영희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리더격인 건달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희는 담담하게 자신의 등산 스틱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다시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저 산을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야. 그녀의 대답에 건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등산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희가 건달들을 제압하는 순간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와, 저 할머니 뭐야? 태권도 사범님인가? 저런, 완전 영화 같은데?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주목받는 상황을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제 담배는 산 아래서 피우게. 알았지?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달들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영희에게 대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물러서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그들은 허겁지겁 일어나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영희는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계속 갔어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대학생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침에 산에서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야, 이거 봐봐. 70 넘은 할머니가 건달 5명을 순식간에 때려 눕혔대. 민수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올린 영상의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72세 할머니 불량배 5명을 10초 만에 제압하다. 영상은 이미 수십만 뷰를 기록하고 있었고 댓글은 순식간에 1000개를 넘어섰죠. 완전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우리 할머니도 저렇게 멋있었으면 좋겠다. 저분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길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마침내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화제 영상입니다. 한 산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불량한 청년들을 제압하는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의 정체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카페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한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전화를 받았어요. 영희야, 너 요즘 운동 많이 했나 보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지훈, 그녀와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동료였죠. 지금은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영희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너 지금 인터넷 스타 됐다는 거 모르고 있어? 70 넘은 할머니가 불량배 5명을 제압한 영상이 화제라는데.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 늘 조심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히 살아왔고 과거의 이력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죠. 내가 조용히 살고 싶어. 이 일 덮어줘.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하군. 알았네. 내가 최대한 조치를 취해볼게. 하지만 이미 퍼진 건 어쩔 수 없어. 통화를 마친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죠. 그녀는 창틀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아직도 그 힘과 정확성은 현역 시절과 다름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영희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산 입구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몇몇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영희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조용히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한적한 등산로를 오르고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영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호원 시절의 습관이었죠. 저기,
할머니,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혹시 어제 영상 속에 그분 맞으신가요? 팬입니다. 유튜브 인터뷰 가능할까요? 영희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는 그저 조용히 산을 즐기고 싶은 할머니일 뿐이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게. 그 말을 남기고 영희는 유유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젊은 여성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영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영희는 산길을 오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새들의 지저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삶에 작은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요. 산 정상에 도착한 영희는 멀리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지.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야. 영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그녀의 하루는 산과 함께 시작되었고 또 다른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